조정이 나오면 어떡하지 였다가 일주일 만에 시장이 화들짝 바뀌었죠. 저희 시장을 하루 이틀만 놓치더라도 그 다음날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좋은 게 오늘 눌렸고, 그래서 순환매는 계속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요즘 액티브가 많아졌어요. 내가 입맛이 맞다. 그러면은 그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액티브 쪽도. 그래서 지금 사면 오를 가능성은 내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건 진짜 물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 혹시 각자 한 종목씩 업종씩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이거 이제 물릴 것 같진 않다 진짜 이런 업종 혹시 있으세요? 없지? 약간 책임지셔야 돼서 부담스러우실 모를지는 것 내 같은데. 모르겠지만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총평으로 또 역시나 일부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두 분이 느낀 시장의 체감 난이도 어땠는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부장님?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지 였다가 일주일 만에 시장이 화들짝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 시장을 한 하루 이틀만 놓치더라도 그 다음날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눌린 것도 있고 어제 좋은 게 오늘 눌렸고, 그래서 순환매는 계속 된다. 뭐 오늘 아까 우리 좀 이따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겠지만 오늘 일부 이전 주도주 위주로 일부 섹터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 시장 분위기는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어디 가기 싫어요, 요즘 같은 장엔. 맞아요. 네. 아침에 8시가 너무 기대가 되는 분위기. 빠지면 너무 사고 싶죠. 막 음봉 나오면 막 너무 사고 싶잖아요 오늘 이런 때. 악재 나온 종목도 네. 받칩니다. 밑에서 네. 막 들어와요.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오늘 또 아까 끝나고 나서 그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네, 자사주 처분. 처분을 했는데, 솔직히 뭐 목적에 이제 정확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재무 상환, 뭐 채무 상환, 뭐 이거 뭐 신사업 준비라는 쪽인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낙폭을 키울 수가 있는 요인들도 네. 고점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낙폭 키울 수 있는데 그걸 또 반대요. 네, 시간에서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지금은 어떤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재는 빵, 악재는 약간 좀 둔감한 이런 시점이 솔직히 좀 걱정은 돼요. 네, 매매한 입장 쪽에서 너무 좋게만 보는 걸 이게 악재는 솔직히 악재답게 반영해서 좀 출렁이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 들어서 좀 장은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00 넘어서 이제 훅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저희를 자꾸 한쪽으로 훅 물어놓고 또 한번 이제 출렁이 나면서 출렁임이 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다음을 좀 생각해보는 상황들인데, 좋을 때 뭐 또 그런 거 생각해요. 그냥 같이 즐겨야죠.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조정 나와도 장중 조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나와도 순환매로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움직이면서 지금은 덜 간 거 뭐야 이러면서 계속 그쪽으로 붙는데, 일단 오늘 동향 보니까 미국 시장은 중소형주가 조금 셌고요. 그런 쪽에서 중국 증시가 오늘 오랜만에 조금 가다가 좀 주춤했네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아시아 증시는 그래도 일본은 강하고 뭐 이렇게 대충 강했는데, 금리가 요게 2부에서 설명을 하실 거죠? 금리 얘기든.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네. 이따 얘기하실 거니까. 예? 예. 아무튼 미리 다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데 비트코인이 요즘에 강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조정 받았어요. 오늘. 네.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조정 네. 받았다가 꼬리를 좀 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네. 이벤트성 같습니다. 네. 네. 이벤트성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2만 달러 이상으로 간 거는 일단 조금 좀 보니까 또 이때 또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또 왜 그 부자 아빠 분 기요사키. 네. 가요사키라고 할까? 가요사키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가요 하여튼 네. 그분 그런 쪽으로 이제 항상 올라가면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벤트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나오는 법안 가지고 바로 결론 내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좀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좀 잠잠해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 선물 매도 강화시키는데 장중에 그거를 다 받아내네요. 네. 프로그램 매물을. 와, 엄청 강한 장입니다. 근데 코스닥이 강했는데 이것도 순환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코스피에서도 순환매.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이쪽도 좀 쳐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순환매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코스닥 대장주면은 당연히 알테오젠이겠죠. 근데 알테오젠이 신고가 나서 기분은 좋습니다만 좀 저항이에요. 이 지금 가격대가 이제 저항에 지금 목에 이렇게 찬 자리에서 이거 무시하고 그냥 또 쭉 달리느냐라고 보기엔 또 금리가 조금 눈길이 가죠. 바이오주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배경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결시켜서 내일 동향을 좀 봐야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강세 업종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또 난리네요. 오늘 또 구글 알파벳이 회나 메사라 네, 이거 하나 이제 인수했다고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알파벳이 바이오는 그냥 순환매를 하는데 큰 거 산 거 아닌가요? 코스닥 살 때? 저는 그렇게 딱 느껴지던데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저 비만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아직 잘 그렇게 막 그런 쪽이 아니다 왜냐면 보니까 시총이 큰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비만을 하겠다는 데가 많으니까 물론 네. 알테오젠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 네, 메세레랑 글로벌 파트너스를 만드는 회사가 D&D 파마텍이에요. 네, 그 회사보다 펩트론이 더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많이 한번 그때 릴리 때문에 망가진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호흡해 보게 되면 그게 그냥 바이오 가니까 잠깐만 비만 치료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훅 움직였던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이고 또 오후장 보니까 잠깐만 나 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폴더블 폰 올라오고 거기다 또 로봇 올라오고 뭐 난리더라고요. 네. 네. 그쪽에서 원자력은 시작부터 뭐 70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강했었고 원자력 뛰니까 전선 전력 설비도 같이 뛰네요. 네, 그런 모습들이고 PCB는 여기에 또 연결시켜야 될 것 같아요. 쏙캠 한다 이러면서 섹터가 이제 좀 쉬는 섹터도 막 돌아갈 분위기고 임용 쪽은 좀 코스닥 강하다 보니까 같이 또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방산 다시 들어오고 여기 빠졌는데 너무 칸이 없어가지고 네. 뭐 조선도 움직이고 다 뭐 하여튼 움직였죠. 예, 하여튼 다 그런 쪽이었다. 근데 약세는 어제 강했던 거 조금 다시 네, 오늘 주춤. 금융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쪽이고 자동차도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 스테빌 코인은 며칠째 조금 좀 주춤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부장님, 저기 네. 이제 PCB라고 있는 게 이제 폴더블 폰하고도 연결된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오른 거를 폴더블 폰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엔비디아에 관한 걸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사실 고민도 있잖아요. 물론 오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가 나긴 했으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끼워 맞추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장이 좋으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예,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밀린 이유는 아마 중립 의견이 일부 나왔던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 뭐 라운드 넘버 부담은 없을까요? 30만 원 어제 처음 갔으니까. 그것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죠. 목표 주가 그 정도 되니까는 일단 그거가 있는데 장중에 엔비디아가 4%, 뭐 3%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왜 떠 했는데 조금 이따 점심 지나고 보니까는 중국에서 이제 승인 나온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죠. 사실 뭐 시장이랑 같이 접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죠. 왜 바이오가 셌을까? 사실 금리도 지금 4.4, 4.5 정도 되는데 했을 때는 바이오와 코스닥은요 시장 참여자들의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10시에 딱 봤는데 외국인 선물 5천억 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지수가 빠질 만한 건 보여요. 5천억 때리고 있어요. 한 30포인트 빠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10몇 포인트였잖아요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목들이 이평선 안 깨고 그냥 장중 0.5%, 1%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추세가 깨지려면 한 3일은 빠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아직은 안 보이고 그런 와중에 엔비디아가 플러스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밤은 미국은 잘 넘어갈 것 같은 거죠.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CPI가 9시 반에 발표를 하는데 네. 물론 지난달 2.3인가 그리고 이번에 2.7 나올 좀 것 올라간다는 같은- 게 예. 컨센입니다. 네, 그거는 사실 유가에 대한 기저 효과가 지금은 덜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컨센을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건 시장 입장에서 만약에 물가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또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못하는 거죠. 물가 너무 높게 나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게 좀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파월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참여자의 기초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후 들어서 코스닥 강세 현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됐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여기서 종목들을 찾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본 현상은 한참 잊었었던 바이오들 그런 것들이 빵빵 튀기 시작을 해요. 여태까지 지난주까지 그런 거 전혀 안 보였어요. 그냥 알테나 조금씩 튀고 이렇게 튀고 말았는데 오늘 뭐 저기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D&D 파마텍 그 외국인 수매수 1등, 2등이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도 이 종목들을 일부 베팅이 들어오는 것 같다. 단순하게 뭐 금액이 어쩌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약세장일 때는 좀 안 좋게 볼 수 있긴 있더라도 지금은 대변인께 말씀하신 순환매가 사실 지난주에도 코스닥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안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참여자들은 코스닥에서 일부 바이오가 좀 누가 이제 세게 한번 들어가서 뭐 알테오징이 3, 4% 올라가면 그때부터 드디어 가는구나 하고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자신감이 그래서 오늘 밤은 일단 엔비디아가 잘 넘어가 주지 않을까 CPI가 네. 좀 애매하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시장 이야기 해주시는 동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 어떻게 체감하셨는지도 궁금해서 제가 좀 봤는데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신 유경희님께서는 조정이 좀 나와야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나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오늘 그냥 유경희님이 느끼시기엔 그냥저냥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 기회를 노리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 배수. 지금 그럼 그런 것들 다 그거랑 네. 조정이 나온다면 빌미가 뭘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그 논리도 다 씹으면서 장이 가거든요. 네. 이제 남은 건 이제 8월 1일에 뭐 관세나 몇 가지가 있긴 하나 이것도 별게 없을 거라고 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빌미를 찾게 되면 저는 금리 같고요. 생각보다 안 빠지는 금리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빌미가 돼서 움직이게 되면은 의외로 또 미국 시장도 움직이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빅스 연결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자금이나 그러니까 그거 잠잠하게 되면 그 연결해서 다음 레벨 이렇게 자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튀면 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들 그리고 또 지금 돈이 많으시네요. 아니면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좀 팔아놓으셔가지고 저는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요즘 이런 네, 고민하시는 분들 네. 많아요. 그냥 어떤 분들이냐면은 하다가 주식시장이 강하니까 다들 또 이게 시장 분위기가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막 들다 보니까 여기서 자금 좀 끌어오고 은행 예금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들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는 매매하던 돈에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순수 현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던 게 아니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매매해서 계속 움직였던 거는 내가 적응이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잔고가 1억 있는데 1억 현금 예금 깨가지고 2억으로 들어왔다. 이거 초기에 고생해요. 고전합니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 베팅을 어떻게 현금도 있는 것 반면에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좀 주춤한 종목들을 더 살까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을 더 살까 아니면 이걸 단기로 볼까 아니면 끌고 가는 종목으로 볼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이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짧게 매매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이런 장인데 어차피 순환매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후자가 튀는 것 같이 들어가서 좀 치고 나오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현금은 지금 굳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왜냐면 그게 잘못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있는 종목에서 불타기로 들어가겠죠? 불타기로 들어가는데 불타기로 들어갔다가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50% 수익이 나 있는데 거기서 60% 갈 걸 알고 거기서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물론 내가 불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30%대 나 있다 할 때 들어가는 게 또 낫겠죠. 같은 불타기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가는 추세 쪽을 위로만 막 보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잠깐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가 이제 100% 증자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대해서가 좀 그런 거고 아니면 막 한 1억 하는데 2, 3천 들어온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조금 부담이 없는데 그런 식의 자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운용한테 지금 좀 되게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계좌가 잘못하게 되면 이게 들어온 게 무너지니까 약간 좀 고점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갑자기 계좌가 확 그러니까 2억짜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비싸게 사기 때문에 더 많이 그렇죠, 빠지는 그렇죠.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표현이 안 네. 되네요 지금 이렇게 계좌 보는 느낌에 저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단기 폭이 커지게 되면 당황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타이밍 조절하자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기는요. 왜냐하면 우리 박현상 부장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포모를 느끼는 분들에게 지수 ETF를 포트에 구성해 보자고 하는데 이 지수라 함은 코스피, 코스닥 아니면 업종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왜냐하면 저도 느끼는 게 저는 항상 7대3과 이 현금 비중이 중요함을 역설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것까지 샀으면 더 벌었을 텐데라는 인간의 이 원초적인 욕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이라도 좋겠다는 뜻인지까지 타이밍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위 언매매를 하는 경우는요. 네. 그 아까 대표님께서 사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50% 낮다고 뭐 고민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아니고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A라는 주식을 손절을 쳤는데 너무 안 가니까는 이런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지수라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방송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은 오늘도 3,200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이제 뭐 사야 될 주식은부터 시작해서 며칠 있으면 역사적 고점 가게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저는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내가 언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수의 상품을 조금이라도 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조방원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스거든요, 사실 조방원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마지막에 꺾이기 전에 내가 그 전에 포모를 이렇게 했을 때 또 두 번째 힘들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지주사 혹은 고배당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 있는데 그쪽으로 또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정말로요. 현장 경험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지수를 조금만이라도 들어가 놓자.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은 그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지수를 살 수 있거든요. 네. 지수를 추가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개별 종목 변동성은 덜해요. 덜하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게 올라온 종목이든 섹터든 지수든 빠졌다고 쌍봉을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올라왔을 때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에 대한 포모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느껴져요. 그렇죠. 계속 느껴지는데 3,300에 가도 똑같고 3,400에 가도 똑같을 겁니다. 그건 포모는. 차라리 지금 입장에는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내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매매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이거를 포트폴리오 통해서 내가 좀 약간 마련해 놓자 이런 측면이 맞는 것 같아요. 지수 업종도 괜찮고. 업종도 괜찮아요. 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잖아요. 네. 종목 선택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하면 부러질 것 같고 건센 상해 프리뷰 보고서 나오는데 가다 말아요 또. 그럴 수 있죠. 확인하고 싶으니까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섹터가 좋을 것 같으면 업종 ETF도 차라리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지수 ETF 포트폴리오 구성에 좀 참고하는 것 대표님께서는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데요. 좋긴 좋은데 저 같은 사람한테 ETF를 얘기하는 건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뭐 네.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그런 거 있죠. 요즘 보니까 이제 약간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려는 젊은 분들 되게 물론 저한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뭐 한번 스터디 좀 해보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많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 네. 모아주세요. 어떻게 모아서 연락드리면 돼요? 네. It's not free. 예산을 좀 It's not 짜볼게요. free. 네, 예예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욕구를 중요해요, 네.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특성은 일단 좀 코인 좀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코인을 해봤는데 해다가 이제 요즘 알트코인은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포모가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비트코인 0.000 몇이라도 내가 그거 갖고 있지? 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강하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종목들이 내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막 퍽퍽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욕구들이 되게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쪽에서도 또 하나 운용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ISA 얘기하지 않습니까? 퇴직금 연결되는 거 그쪽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 ETF를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그러니까 종목 구성군이 있는데 특화된 ETF들 있죠. 그걸로 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지주회사가 가긴 가는데 네. 이거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종목들 보면 4, 50개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대표 지주사를 딱 포함돼서 하는 ETF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몰빵 ETF를 선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종목 수가 적은 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맞네요. 네.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예, 차라리. 우리나라 네. ETF는 법적으로 10종목을 채우게 돼 있긴 맞습니다. 한데 네. 그것도 막 되게 여러 종목을 압축한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찾아보는데 네. 그거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차라리 그런 특화된 쪽이 좋겠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요즘 액티브가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예, 액티브. 액티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통 이제 운용사들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특성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매번 이제 종목 변경되고 늘리고 가는 과정들을 쭉 다 공시가 돼 있다 그럼요. 보니까 그거 보게 되면 내가 입맛이 왔다 그러면은 그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액티브 쪽도. 그래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주식은 손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는 손맛이 아닌 분도 계시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나는 그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고 종목수 막 벌어진 걸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특화된 쪽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그 이제 금리나 유동성 같은 네. 게 좀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너무 사고 싶은데 안 빠져서나 너무 힘들다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 박현상 부장님 보시기에도 이런 금리 이슈나 유동성 이슈가 장을 한번 뭐 부러뜨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약간 주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3,200이 이게 넘었는데 넘었죠.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죠. 그건 당연할 겁니다. 급하게 올라오기도 왔고. 그런데 조정의 성격이 나올 때 조정의 성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 좀 슬로우해지면서 다른 걸 받치면 그러면은 차라리 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고요. 그 종목이 빠져야 된다는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별주를 후두려 패고 정말로 개별주 무섭게 하고 저 큰 종목으로 받친다. 빠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받친다.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매매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이 올지는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질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아마 금리 레벨이 되겠죠. 아마도 금리가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면 성장주 베팅이 덜해지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은 주식이라든지 성장성 높은 것들은 조금 빠질 거예요. 그런데 이미 투자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이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하나 두 개는 있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코스닥을 봤어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그 뭐였죠? 그 폴더블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래 그 에스모텍 회사는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게 매수에 왜 붙어 있나. 이수는 엔비디아 향이라 치는데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저기 뭐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 중간에 보고서가 잘 나오긴 나왔고요. 그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진짜. 오랜만에 얘기할 정도로. 그럼 소재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실적도 꽤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막상 조정을 받을 때 밑에 있는 종목들, 특히 우리가 약간의 예전에 익숙되어 있던 종목들이 좀 빠르게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그쪽으로 좀 피난을 갈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빠지더라도 조금 숨 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이 예전에 도망갈 때가 조방원만 갈 때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서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요 밑에 것들도 움직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개가 움직일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빠지더라도 대표님 말씀대로 밑골이 달거든요. 그러면 밑꼬리가 달 때 시장이 한 번에 부러지지 않고요. 밑꼬리를 달고 달고 오르고 달고 오르게 몇 번을 후렴을 하다가 그때 툭 부러지거든요. 지수가. 대응할 수 있는 룸은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아마 제가 제 기준에 2주 전쯤에 그때 금요일날 부러졌는데 수요일부터 이상했거든요. 그러다 한번 부러지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룸은 있으니까 저희 그 연합뉴스 방송 잘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한 거 말씀드리니까.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 오늘 또 대표님 가져오신 내용들이 있어서 네. 단유동성 위축 우려에 대한 부분 자료 보면서 또 이제 궁금한 부분들 함께 논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완전히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입장 쪽에서 지금 딱 보게 되면은 OBBBA 법안 통과된 다음에 이제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요. 이제 좀 펑크가 난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G라고 하는 재무부 현금 개정이 있는데 다시 좀 채워놓을 분위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하반기에 원래는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인가 좀 모자란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 계획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채권 발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를 목표로 채우겠다라고 재무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조금 더 세밀하게는 7월 말까지 5천억 달러를 채우겠다.
근데 돈이 없어요 지금요. 7월 초까지 봤을 때는 3,600억 달러 돈이 없죠. 그러면 나머지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발행하려면 지금 목표로 봤을 때 3,600억에서 9월 말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5천억 달러가 더 필요한 거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자금 쪽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단기 자금 뭐 6개월, 1년짜리 보통 이걸 T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것들이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일단 단기로 소화를 할 좀 세력들이 좀 그러니까 세력이나 좀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런 때 우방이라고 하는 쪽들을 다 지금 한 대씩 딱딱딱 때려놨죠. 네. 지금 이러고 삐져 있어요, 다들. 이런 상황 쪽에서. 좋은 감정은 아니죠. 네. 네, 이런 쪽에서 국채 발행하니까 좀 물론 자기네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면 예전부터 그랬겠죠. 근데 그게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뭘로 나오냐면 단기 자금에 약간 좀 불안한 과정들 그게 금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는 금리 지금 3%로 가야 돼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로 가는 근거가 이건 정반대되는 얘기죠. 게다가 오늘 보니까 케빈 해시 이분이 저 연준 의장 후보 중에 한 명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완전히 그냥 이런 표현 하셔서 좀 그런데 이 비둘기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뭐 지금 연준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쪽으로서 되게 공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지금은 돈이 없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일본 쪽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도 지금 보게 되면 20, 30년 국제금리가 99년 출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라왔던 금리가 빠지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처음 이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약간 발작 비슷하게 약간 좀 단기 탄력들이 쭉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시장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뭐 우리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외풍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럼 그거 그대로 외국인들도 약간 좀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들을 선제적으로 오늘 선물 매도가 좀 들어왔나? 하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이 종가에서는 또 그거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를 또 받치거든요. 그런 쪽은 아직은 괜찮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화 됐을 때는 일단 내가 이겼네, 내가 주도하는 쪽으로 가네라고 하게 되면 선물에 지금 매도가 쌓이는 부분들이 그것도 좀 염두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지수가 지금 고점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하신다고 전 느끼는데 지금 3,200 한 좀 넘었잖아요. 근데 네. 고점이 제가 알기로 3,300 얼마일 것 같아요. 3315입니다. 뭐 얼마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누구나 고점을 기다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그 고점을 넘으면 신세계가 되니까 더 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거 위험하다고 지금 약간 보신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니 저 위험하다기보다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네. 쪽들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냐면은 가다가 출렁 있는 거죠. 네. 출렁 있는데 가도 잠깐만 싸졌네 매수 들어옵니다.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출렁이 그러니까 저희가 차라리 그냥 쭉 빠져버리게 되면 아유 안 되겠다 그냥 현금화해서 정리해야지 딱 하는데 갔다가 돌아서고 한 2, 3일만 이렇게 해서 꼬리 좀 달라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버티는구나 라고 하다가 개파락 툭 맞기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버티던 게 그냥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있다가 빠진다고 하면 주식을 지금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뒤에 그런 개파락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아까 현금을 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있는 있거나 것도 팔아야 돼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네. 현금 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왜냐면 리스크가 혹시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면 쪽에서 근데 주식 다 갖고 잘 버틸 거야 라고 낙관론이 무조건 우세한다 라고 보다 낙관론이 우세하는 내 크기만큼은 나 그럼 주식 비중 90% 현금은 10% 근데 나는 그래도 이런 거 잘 못 견뎌 그러면 한 80% 20% 이런 식으로 해도 비율적으로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출렁임이 나오는데 그거를 잘 이겨내는 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추가 매수 구간이긴 하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이런 변화 쪽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조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그건 연관돼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다 또 만약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무협지 보게 되면 그 아시잖아요. 그 막 장풍 막 쏘는데 막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의 내공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 모함 장류 그거 해가지고 막 딱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여있는
예탁금 65조 들어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쪽 무슨 소리죠? 사실 그럴 쪽도 있는 것 왜냐하면 같고.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분장님 이렇게 제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서 현금화 일부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조정이 안 오고 그냥 계속 가. 그래서 신고가를 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현금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도 해볼 만한 종목들은 있을 겁니다. 시장이 살아나면 충분히 밑에서 돌리는 종목도 눈에 보이고요. 저희가 종목이 안 보일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살아나면은 충분히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내가 조정받은 종목이 갈 것 같은 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해서 줄여놨는데 네. 내가 줄여놓은 놈이 계속 가요. 안 빠져. 그건 그럼 더야죠. 얘를 따라 다시 사요? 아니면 밑에서 기던 애를 그럴 건드려야 때는 돼요? 저는 새로운 걸 삽니다. 새로운 거. 왜냐면, 아, 시장이 한 번 바뀌니까. 익절한 거는 안녕. 그거는 떠나간 버스는 빠이빠이. 이게 익절한 논리가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논리가 실적 깨질 것 같아서 팔면은 3달 후에 사야죠. 그런데 만약에 테마성이었다 그러면 다음 테마 붙을 때까지 사야 될 거고 기다려야 될 거고 종목마다 달라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좀 지수가 올라 있기 때문에 지수를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막상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막상 미국 뭐 트럼프 관세 얘기하는 거 보면 팔아야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다시 관세 우리 25% 맞는 날 그날 삼성전자랑 가치 실적 발표하면서 무섭게 했잖아요. 결국 말아 올렸는데 네. 이게 그 전에 한번 흔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때 흔들릴 때 살 거를 기다리는 거죠. 일단 현금은. 그런데 지금 내가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팔기 싫어요. 팔기 싫은데 팔고 싶은 지금 팔기 싫은 거는 꼿꼿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꼬리 달고 올라. 그런데 언제 팔고 싶냐면 올라가다가 요럴 때 팔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저뿐만 아니고 다 똑같아요. 누구나. 예. 그 시간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장만 살아 있으면 저희가 가끔 이제 매매하는 친구들끼리 장 해볼만 해 안 해 이 두 가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해봐도 될 때가 있고 다 붙여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 붙여도 안 될 때보다는 그래도 내가 니치 마켓을 찾고 오늘 바이오가 올라온 것처럼 지금까지 바이오 보유자분들이요 얼마나 승질났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바이오 하는 국가인데 여태까지 거의 한 2달, 3달 눌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목들 큰 것들 다 눌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참은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럼 그분들이 올라야죠 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순환매는 장이 오르나 적당히 살아 있으면 할 수 있죠. 순환매 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현금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익절한 종목이 날아가면 안 오른 거에서 찾아서 이걸 다시 사자라는 게 결론이시네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네. 그때 그 시장에 왜냐면 올랐잖아요. 시장이 3,300 뚫어요. 그러면은 저 대표님 마켓 컬러 또 바뀌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뀌죠. 주도주 네. 바뀌어 있어요 또. 네. 그럼 그때 주도주로 다시 가. 그거 그러니까 가야죠, 하여튼 그거. 내가 판 걸 다시 사는 건 반대신 거죠? 그건. 아니,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네. 지금은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 게 네. 있어요. 만약에 하다 보면은 제가 아우 그 100주 다 갖고 있을 걸 그거와 너무 슬프잖아요. 왜냐면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그걸 네. 생각을 하시는데 정신 멘탈. 아 멘탈은 근데 그러니까 누구나. 잠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좋아요. 아, 근데 아직 80주는 갖고 있네. 그렇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예. 이게 욕심의 차이가 요만큼 있는다고 하더라도 네. 오래 가려면 이게 낫습니다. 아, 전 너무 그건 이게 동의하긴 해요. 낫습니다. 네, 예. 그건 그래서 맞아요. 그러고 여유를 두고 있는 삶. 예. 아. 그리고 뭐 그러면 저 회식이나 할래요? 뭐 조금 나 돈 있네. 하시죠. 회식하시죠. 아, 그 소고기로. 대표님. 오늘 약간 지금 회식에 꽂히셨어 저희 방송 지르시죠. 시작하기 예. 전부터. 아무튼 야. 네, 다시 그러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마인드가 훨씬 나. 끝까지 해서 이 장을 내 끝까지 바라먹겠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고점 딱 찍고 내려올 때 거기서 팔아서 그렇지. 아유 뭐 어깨나 뭐 허리쯤에서 파는 것보다 네. 차라리 올라가면서 줄여놨다가 네. 그냥 여유 있게 아 이 정도쯤에 됐네라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나중에 가게 되면 훨씬 길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게 네네. 요즘 이제 외사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한국이 좋다는 리포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 이런 걸 되게 오랜만에 저는 외사에 9년이나 있었지만 되게 외국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전략을 보는 분들이 한국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지고 나서 이게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공교롭게 골맨삭스 것도 갖고 오셨는데 골맨삭스도 되게 느리기로 유명한 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리포트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되게 리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목표가 3,500이면 10%도 안 남았단 말이죠.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대표님. 근데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개씩 예, 이거 외국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네. 회사 얘기를 갖고 나오다 보니까 거의 무슨 제가 대변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소변인입니다. 예? 공유해 주시는 예, 거죠. 죄송합니다. 예. 이런 의견이. 아까 이걸 하신 건데 못 들으셨구나. 듣지 마세요. 네, 못 더티한 들어보라고 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더티한 못 드릴게요. 들어보라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장을 이렇게 펼쳐놓지? 그냥 선의의 마음으로는 한국 시장 너무 사고 싶어요. 그렇게라고 돈이 그렇게 그냥 보여주는 거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뭐 이렇게 몰아치다 보니까 왠지 또 사람에게 좀 삐딱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GD가 되고 싶어요. 삐딱하게 네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끄러움은 네. 노래도 하시고 아니, 오늘 혹시 기분 좋습니다. 역시 삐딱하기를 장이 좋아. 모르는 분이 있을 수 그럴 있잖아요. 수도 그래요. 네, 좋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몫입니다. 네. 그쪽에서 봤을 때 일단 골드만삭스가 3,500 그러니까 예전보다 12% 상향했다고 하네요.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17%. 그러니까 환율과 배당까지 다 포함되게 배당까지를 생각하는 것 보니까 참 그렇긴 한데 그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한국은 금리나 사이클 진입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쪽들 보게 되면 AI, 방산, 정책 수혜주, 지주사 요게 주요 테마로 갈 것이다. 조금 이따 보면 또 섹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뭐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이거 올해 자사주 소각 금액이 작년에 벌써 전체 75%에 도달한대요. 상반기 때 벌써 이만큼 약간 푸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삼전 그쪽일 거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PBR 한 배 이하의 자사주 비율 높은 기업 다 얘기가 나왔던 종목들이죠. 근데 종목들 탄력은 롯데지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자사주를 어디다 팔았더라고요. 자기 계열사에. 네. 이제는 하다 기업들이 다 꼼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현금 마련하고 그러는데 또 뭐가 역풍이 있을 것 같으니까 비상장 자기 회사에 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그런 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나머지 세 종목들은 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는 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일주일간 가장 많이 오른 거 보면 증권, 보험, 은행, 금융이네요. 그게 결국은 금융 쪽은 그래도 한국의 약간 바로미터 쪽에 그러니까 밸류업이 된다는 관점 쪽에서 재평가되는 쪽들을 많이 본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새 또 보다 보니까 연기금은 양시장 모두 순매도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보니까 연기금 운용 계획을 보다 보니까 하반기에 그러니까 줄인 거랑 합쳐서 해외 투자는 더 늘릴 거로 보네요. 연기금이 주식인데 제일 잘했어요. 작년에 안 좋을 때 계속 한국 많이 샀었으니까. 그가 줄이는 거 당연하죠. 올라오다 그런 보니까 느낌이. 그건 맞는 건 맞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그게 어디로 운영으로 가냐 보니까 해외 쪽으로 좀 더 하반기 50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환율을 약간 해지 쪽으로 네. 감싸 안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해외 쪽을 매수한다 그러면 해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환율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봤던 뭐 저희가 1,300원, 1,250원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외국 지금 연기금 때문에 그거 하면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강세 관련된 쪽에 대한 아이디어는 잠깐 또 사라지는 거겠죠.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지금 실적은 화학, 통신, 자동차, 기계 그러니까 약간 뭐 철강화학부터 무거운 섹터들 주가는 올랐는데 이쪽은 조금 좀 그런데 철강은 또 상향이네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화학 조건 좀 반대되는 쪽이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뭐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쪽인데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대충 아실 건데 그것만 하나 보시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5개 테마 한국에 적합한 테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AI 쪽에 들어가는 거 응용 분야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방산, 자본시장 개혁 수혜주 아까 살짝 보여줬던 금융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은 그 사업별 정책 수혜주. 요거는 우리는 지금 그래도 약간 신재생을 미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신재생을 밀지만 글로벌과 좀 대치돼 있다라는 쪽에서 보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솔루션은 또 되게 좋게 많이 화학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느낌도 있던데 오늘 하나솔루션은. 근데 리포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 쪽이 다른 종목이랑 맞춰보니까 전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 비중이 싶어서. 화학 쪽은 얘기를 하는데 7대 3이에요. 네. 이제 태양광을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인 것 같고 또 지주사, 리레이팅 이런 쪽들을 우리가 주목해라라고 하는데
뭐 시장 내용이야 뭐 지수가 얼마 간다보다 섹터는 그래도 그냥 우리가 아는 쪽이구나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디스카운트율을 봤었을 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에버리지다 보니까 역사적 평균에 비해서 DM 시장이나 EM 시장 대비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특히 지금 69% 정도 아직 이렇게 올라도 지금 역사적으로는 아직 디스카운트율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할인율을 더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여력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제가 저 차트를 아까 봤는데 저거를 네. 11년부터 그렸잖아요. 근데 네. 앞에 엄청나게 프리미엄인 구간이 있었거든요. 아니 네네. 좀 앞에 자르고 그리면 저거 저렇게 다시 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기간을 정하는 그럴 거기 때문에 저거는 조금 저는 뭐라고 할까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네. 저도 금요일날 만들 때 3개월짜리를 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인정은 합니다. 근데 네. 그만 뭐 그래도 한국의 PBR 기준으로 뭐 그렇게 뭐 비싸지 않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는 정도로만 보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외사 리포트와 흐름들 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섹터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실적 기반에 되는 섹터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정책적인 테마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지금 지주사부터 뭐 금융하고 이런 것들 쭉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밸류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서, 그럼 만약에 지금은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한 배까지 들어왔는데 0.5 했던 게 한 배까지 들어왔는데 다시 0.8까지 간다. 룸이 또 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라는 쪽으로 섹터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는 쪽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종 이야기 나온 김에 아까 보면 이제 부장님이 뭐 그래도 먹으려고 하면 먹을 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저희 애청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요즘에 시장 보면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느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가 현금이 있고 아예 신규 매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뭔가 룸이 그래도 꽤나 남아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그 아니면 판단 생각하기 기준도 좀. 나름일 것 같아요. 뭐 외사에서는 저 PBR 관련 뭐 금융 다 나왔겠죠. 공통이니까는. 근데 그거를 저는 시장을 보면서 느껴요. 요즘 증권주 홀드 의견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른 거라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기서 꺾일 것 같으면 홀드 의견 나오면 4, 5% 지금 부러져요. 그런데 살짝 1, 2% 뺐다가 플러스 다 내놓잖아요. 오늘 약간 1% 마이너스 내긴 냈지만 그러면은 이제 뭐 증권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혹은 지금 7월 지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주사도 사실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우리가 한두 번 해온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재평가 받는 처음이잖아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땐 2,700일 대로 보고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3,200인데 막상 제 회원종목도 보면은 한 배 왔으니까 팔아야 된다. 막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좀 너무 동의하고 2분기 실적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하나그룹주도 하나생명, 하나손보 엄청 뛴 거 보셨을 텐데 이제 봐도 0.3, 0.4더라고요. 이제 봐도. 근데 여기서 0.5 가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단순하게 우리가 안 봤으니까는 올라왔을 때 낯선 거죠. 만약에 이 사이클을 한 번 더 겪었어요. 3개월 후에. 겪었는데 그 종목이 이만큼 빠져 있어요. 근데 오늘보다 높을 거예요. 그럼 그때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은 그때 익숙해 될 거예요. 하지 않은 거를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비싸다. 지금 팔아야 된다. 오케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가 3,200 누가 예상했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내가 틀릴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일부 좀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화할 수는 있지만 다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는 중에는 내가 놔서 또 진입 못하게 하거든요. 저희 되게 자주 하는 표현이 이거 포트 허물어져서 놓으면은 못 들어간다 진입. 그러니까는 조금은 좀 가지고 가시면서 좀 즐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업종 순환매가 되니까 진짜 안 오른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도 사실 꽤 많이 올라왔고 자동차는 오르다가 사실 좀 오늘 좀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면
오를 가능성은 내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건 진짜 물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걸 혹시 각자 한 종목씩 업종씩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건 이제 물릴 것 같진 않다 진짜 이런 업종 혹시 있으세요? 혹시? 약간 책임지셔야 돼서 부담스러우실 모를지는 것 내 같은데. 모르겠지만 물릴 것 같진 않다 뭐 이런 거. 도망가려고요. 아니 아니, 도망 안 의견의 됩니다. 영역이니까 아직, 예, 책임의 지금 소재는 아직, 예. 따지지 않는다는 전제. 당연히 저희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방송 시작할 때 이거 시청자분들. 나오잖아요 그거 네네네. 그거 컴플라이언스 네. 나오니까 혹시 부담 없이 그냥 네. 의견 개진 정도. 왜냐면 이제 순환매가 저희 제작진 이슈에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야 이건 진짜 그래도 물릴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인다.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자동차. 네. 근데 관세를 막고 이래서 뭐 내년에 이익이 많이 준다 이래도 괜찮다. 근데 이미 반영을 한 거니까는. 반영됐다 그게. 네. 네. 이게 지금 자동차가 어제 올랐고 오늘 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상 어제는 고배당 좀 약간 밸류스러운 종목들이 세게 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또 성장스러운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시장은 또 순환매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위치가 부담은 없어요, 자동차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싸니까는요.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는 그 실적 잘 나오니까는요. 좀 버텨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혹시 그런 업종 하나 있으세요? 그냥 저를 물으세요. 네. 제가 나갈 때 물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떨어서 지금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전 조선. 조선. 네. 아 조선도 사실 좀 조정 받긴 했죠. 네. 그냥 지금보다 팔 기회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높이 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그러니까 당장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네. 옛날 스토리가 꺼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옛날 스토리가 꺼진 게 아니라 전 딜레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아이고 맞아 옛날 그거 그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또 과정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실적 발표는 그때 한번 좀 다시 보자 그런 쪽으로. 네. 어차피 틀릴 거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타율이 80% 이상이십니다. 예? 제 경험상. 번트요? 진짜로. 아 너무 훌륭합니다 진짜 우리 두 분 다. 네. 어쨌든 김민수 대표님은 조선이면 좀 안 물릴 것 같고 자동차가 안 물릴 것 같다. 오늘 진짜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다음 이슈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종목들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주목이 된 뉴스라고 하면 H22 중국 수출이 재개가 됐다라는 부분 우리나라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는지 함께 좀 짚어볼까요? 참아왔던 AI를 조금 쳐다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만 작년 재작년에 봤었던 이유는 투자자분들이 소부장도 많이 하시고 하이닉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최근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 조금 하이닉스는 주춤 좀 덜 보시긴 하는데 여전히 소부장에 조금 들어가신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소부장 종목들,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H20 재개 통해서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 소부장도 오늘 선 배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스페타시스가 가장 먼저 배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뉴스가 나오고요. 조금 이따 오후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소캠 기술을 활용해서 한 60만 장인가 70만 정도를 뭐 트라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소캠 관련주들이 확 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대표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표님 PCB 관련주들이. 네. 소캠이 아시다시피 저전력 모듈, 그러니까 조금 뭐 그냥 신기술이긴 할 텐데 HBM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이슈가 나온 거는 한 2달 정도, 2-3달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쉬었어요 한 2달 동안. 그러니 막상 좀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신기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 올랐죠. 그리고 그것도 바이오 많이. 예, 그렇죠. 꽤 많이. 바이오 올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전자 오르면은 약간 소부장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 조방원이 빠지든지, 전자 오르면 바이오가 빠지든지. 근데 오늘은 다 오른 날이에요. 근데 엔비디아의 자신감, 아까 소대함 자신감이 소부장 쪽으로 간 것 같고, 요런 게 조금 한 2주 정도 지나면 8월 초부터 소부장 업체 실적 발표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한 개, 두 개 몇 주 발표한 종목이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약간 좀 안 좋게 하다가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소부장이 건전한 순환매가 돌아야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많이 물려 계시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적어도
지금 박스권 하단부 웬만한 종목들을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HEC 같은 경우에는 또 삼전의 HBM3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대표님 의견도 여쭤볼게요. 아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는 이번에 H20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H20 예, 중국사로 들어가는 거는 네. 거의 HBM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GDDR7이 아,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공급하는 쪽은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이다 보니까 거기서 가뜩이나 그렇군요. 외로운 삼성전자인데 네. 거기서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여기서 그걸 누르면서 정리해가지고 이걸 시장을 못 맞춘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들을 더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나머지 한 10월까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열어봐야 되겠죠. 뭐 그거 누르고 다른 쪽으로도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폴더블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독점 OLED. 예, 요게 그러니까 SDC는 지금 삼성전자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실적 쪽에서. 근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2026년 하반기에 아이폰이 이제 폴더블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플립인가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7.8인치가 내부고 그 밖에는 5.2인치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그럼 둘 다 지금까지는 또 BOE로 가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 A3 공장에서 전용 생산 라인 구축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특히 화면 주름 최소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외국계는 오늘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I'm fine. And do you? 네, 거기 그 fine이 그 회사, 예, 그 회사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기술력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저희가 알고 있기는 KH가 그게 더 강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훅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애플이 단일 공급자로 선택이 들었어요. 이거 의외입니다. 보통 보면 그 소울 벤더가 아니라 몇 가지 두는데 중국 쪽을 아예 그냥 배제를 시켰네요. 아마 이게 미국 요즘의 분위기, 네, 중국 쪽 배제하는 쪽에 영향도 많이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 시장 점유율이 70%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쪽은 삼성 관련된 그 밸류체인 쪽들은 관심이 다 확 높아질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근데 그래도 좀 종목을 벌리기 싫다 보니까 매매는 갈듯 말듯 하다가 못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런 쪽인 것 같고, 아까 소캠 얘기하셨던 이쪽은 좀 달라요. 이쪽은 아마 이제 처음으로 정한 게 60에서 80만 장.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LP,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봤었을 때 크기 전력 소모 줄고 대역폭 늘어나고 그러면 예전보다는 더 많이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물려 있었어요. 네. 그 정도 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두 달. 이거 될 때가 됐는데 이러고 딱 물려 있다가 올라오고 보고 아하하 이러고 있다가 이제 작업 마감했는데 네. 이쪽들은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PCB 쪽에 두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더 그러니까 시장과 다르게 좀 이제 더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어차피 테마식으로만 움직이고 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울면서 또 그쪽에 맞춰가야겠죠. 근데 이건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밀고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AI 하드웨어 쪽에 부품 쪽에서 들어가는 뭐 두산부터 몇몇 개 있는데 영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FCBJ 투자하느라고 지금 엄청 힘들었던 회사들이 이걸 통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중에 원전하고 전력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한국전력도 사실 원전 주식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었는데 오늘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700억 달러 때문에 올랐다고 하긴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700억 달러면 한 4조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돈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라카 원전이랑 UA 원전이 20조였으니까 그런 거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 어떻게 플레이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묶어가지고. 실적 발표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 전주에 한 번씩 부러졌다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주도 섹터였는데 뭔가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확신이 필요했는데 미국에서 좋은 게 나왔고 그런데 미국에서도 원전 섹터 종 오클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거죠.
사실상 재료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센 재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반영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판단은 박스권을 뚫고 전고점을 다 갈 것인가 했을 때는 오늘 들어간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더 시장이 진화가 돼야 되거든요. 좀 더 실적을 보여주거나 뭐 좀 더 썸씽이 더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오늘 매매 플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권에서 매매 플레이는 계속될 것 같고요. 빠지면은 더 사야 되고 오르면 좀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 오늘 전력기기도 좀 오랜만에 네, 움직였거든요. 네. 네, 그쪽도 동일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전력기 관련 레포트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은 컨센 상해, B, C는 뭐 약간 스테이블, 뭐 한 하위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컨센 상위 있는 종목만 제일 세요 지금. 그러다가 AI랑 원전이랑 전력기기까지 같이 낙수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일부 오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오늘 종가까지 플러스가 났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전주나 뭐 갖고 오신 것도 있고 하지만 요즘 또 원전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걸 막 5년, 10년치를 땡겨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도 아리까리 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일단 원전은 일단 어제 오늘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두산 네. 에너지 쪽으로는 이거 네. 버티냐 맞느냐 네. 그런 쪽에서 기술적으로. 네, 버티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딱 봐서 그냥 박스권 일단은 박스권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고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근데 실적 시는 아직 보여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박스권 쪽으로 보는데 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자리쯤만 들어오게 되면 대강했다. 사야지. 쪽으로 보는 쪽이고 제가 보기엔 오늘 원자력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건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쪽은 이번 실적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조선 쪽의 스토리랑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물론 이게 벌써부터 시작된 지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겨워요. 그런데 또 신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적은 그거보다 더 커질 걸로 보게 되면은 근데 전력기기 쪽의 가장 큰 핵심은 이번 실적부터 핵심은 증설입니다. 설비 투자에서 증설 나온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는 레벨업된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시장에서 계산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해줄 거라고 보게 되면 업사이드는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또 두 번째는 미국 증설이에요. 미국 쪽의 증설 보니까 효성중공업 왜 100만 원대가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일단 멤피스 공장인가요? 거기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그런 쪽과 함께 또 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GIGS라고 해서 또 가스 조절 관련된 게 원자력과 전력기기 쪽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또 그쪽이 이제 막 크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가 수주를 받기 시작해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 변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요인들을 약간 조선 느낌이 나는 거죠. 예전 처음에 막 붙어가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면 원자력보다 전력기기를 더 근데 1분기 때 좀 당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선뜻 손은 못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전선 전력 설비는 차라리 저는 그쪽을 더 챙겨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력원이든지 간에 전력기기나 이런 건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것 같다. 부품 느낌인 거네요, 사실은. 빙고. 네. Great. 알겠습니다. Thank you. 알겠습니다. 원전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보는 것으로 저희 1부는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오늘 1부는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님, 박현상 유한사증권 부천지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